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된 유부녀입니다. 결혼은 2년 전에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올해로 결혼 3년 차가 되었네요. 사실 결혼 3년 차라고 해도 아직도 아침에 눈 떠서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다가 내가 유부녀라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싱숭생숭해질 때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저 자신은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문득 결혼 후 달라진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연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결혼 전에는 이런 사연들을 들어도 통 공감을 못했는데 이제는 시댁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제 일처럼 느껴져서 제가 다 화가 나고 슬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아마 저 역시 시댁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오게 만든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남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은 시부모님은 아니에요. 사실 시부모님은 제게 잘해주시는 편이라 딱히 불만을 가질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게 시댁 스트레스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이모들도 아니고 시이모 단 한 분 때문이죠. 시이모와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악연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첫인상은 좋았는데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첫 만남부터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으니까요. 시이모를 처음 본 건 결혼식장이 아닌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이모 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가 우리 지훈이 신부 될 사람이지? 그럼 나한텐 조카 며느리가 되겠네? 저는 양가 부모나 형제가 아닌 친척이 상견례에 동석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상견례에 나온 시이모를 보자마자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서 긴장과 함께 경계도 됐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쪽이고 특히 제 부모님 또래의 어른들에게는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편이니까요. 하지만 시이모는 이런 저도 선뜻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시이모는 서로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저와 제 부모님을 보자마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더니 뭐가 불만인지 입을 연신 오른쪽 옆쪽으로 삐죽거렸죠. 시이모는 표정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말까지 밉게 하시더군요. 우리 하나뿐인 조카 지훈이가 결혼한다길래 이모 되는 사람으로 조카 며느리랑 부모님 얼굴은 좀 봐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시간 내서 나왔는데 설마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죠? 시이모는 자신이 필요 없는 자리에 굳이 나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눈치를 본다거나 미안해하지는 않겠다고 선언을 하듯이 선수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람 좋은 저희 부모님은 시이모의 말에 담긴 거만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시이모에게 만나뵈어 반갑다며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까지 하셨으니까요. 곧 가족으로 인연 맺을 뿐인데 이렇게 미리 얼굴 뵙는 쪽이 더 낫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 역시 당시에는 그런 시이모의 발언에 그다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시이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만큼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이모가 제 아버지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확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찡그리는 게 상견례를 떠나 사람에 대한 예의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아버지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외모적인 면이겠죠. 외소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 일단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제 아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이건 아버지 친구뿐 아니라 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도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께서 몸담은 반도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계세요.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훨씬 오래전부터 반도체 설계 쪽으로는 꽤나 이름을 날리고 계셔서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사장님 따님 되는 분이세요? 와, 이거 진짜 부럽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버지라니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아까 드린 제안서 잘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 저희 회사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되려면 사장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본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오히려 남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불편해하고 그런 걸 멀리 하시는 분이죠. 이런 아버지에 비하면 오히려 시댁은 평범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가족으로 인연을 맺고 함께 할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시이모의 말투와 시선,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하면 어찌됐든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 사이가 될 텐데 과연 결혼 후에 저와 제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해줄지 의심부터 앞섰거든요. 이런 제 의심은 역시나 한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 시이모는 제 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분명히 파혼하자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일로 혼자 끙끙 앓을지언정 당신 가슴에 묻고 가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건 배려심도 없고 조심성도 없으신 시이모가 엄마가 계신지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제 아버지 험담을 했기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니, 이 결혼 꼭 시켜야겠어? 무슨 소리냐니? 두 눈으로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꼽추는 유전이야. 지훈이 자식이 꼽추로 태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부인 되는 사람도 무슨 지병이 있는데 숨기고 말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인다고 속까지 정상이란 법은 없잖아. 속까지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면 애초에 꼽추랑 결혼할 생각을 왜 했겠냐고. 안 그래? 어머니는 시이모의 말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 손을 비롯해 온몸이 떨리고 목이 메어와서 너무 힘드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애써 눈물을 참아내려고 어금니를 꽉 깨무셔야 했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뒤늦게 어머니의 이런 고백을 들은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어머니의 아픔에도 공감이 갔지만 사실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소증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자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과 죄책감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본인께서 당신의 외소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당당한 아버지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져 보였다고 하셨어요. 명문대를 졸업한 우수 인재이면서 그런 점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까지 정말이지 매력적이었다면서요. 너네 아버지는 첫인상도 참 좋지만 알아가면 갈수록 정말 멋진 사람이다 싶어. 시간이 지나고 네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거야. 어머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큰 사람인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몸은 작지만 마음은 그 어떤 누구보다 큰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넓은 마음만큼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능력은 어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고든 신념과 의지도 갖추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40대 중반에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 제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동료를 버리고 갈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정신이 나갔냐고 다시 생각해 보라며 난리였습니다. 엄청난 연봉에 스톡옵션, 각종 복지 혜택이 엄청난 자리를 걷어차냐면서요. 아이, 거기 반도체 하면 알아주는 회사잖냐? 연봉이 얼마라고? 아이, 뭐? 그런데도 안 가겠다고 버틴단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해. 야,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그 좋은 기회를 아깝게 날려. 아무리 동료고 고맙다고 하지만 일단 너부터 잘 되고 봐야지. 친구로서 나 먼저 생각해주는 건 고마운데, 아이 근데 말이야, 네 말이 진심으로 동의하지 못하겠다. 일이라는 건 말이야, 이 돈 보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무엇이든 그렇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누구보다 정직하고 진솔한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선시되는 건 돈이 아닌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움직이는 건 엄청난 연봉과 복지가 제공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당신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동료와 직원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일만 묵묵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올곧은 자세 하나로 오래 일해오신 덕에 지금은 각종 반도체 대기업의 러브콜을 받아 설계도를 제공하는 알짜배기 회사 CEO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꾸준한 성실함과 노력으로 성공한 아버지는 제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대에 합격했어요. 아버지 회사에 당당히 합격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서였죠. 정식으로 반도체 회사 직원이 되고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있고 훌륭한 분이신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 치열하고 어려운 세계에서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시댁에서는 이런 아버지의 진면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시부모님이든 시이모든 마찬가지예요. 특히 시이모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지는 그저 몸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시이모는 늘 너무하시다 싶으신 게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의 거리낌 없이 저에게 드러내세요. 그때마다 걱정하는 말투로 가장을 하기는 하지만 시이모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제 아버지에 대한 경멸적 시선을 파악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조카 며느리는 변변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도 참 잘 자란 것 같아. 보통 아이들 같으면 부모한테 불만 가지고 삐뚤어질 법도 한데,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멀쩡히 결혼도 잘하고 말이야. 조카 며느리도 본인이 운 좋은 사람인 건 알지? 지훈이도 그렇고 지훈이 부모님도 그렇고 아픈 데 없이 다 건강한 사람들 뿐이잖아. 안 그래? 시이모는 이런 식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웃으면서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시 이모의 무례한 발언 때문에 자주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화를 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반응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실 시 이모에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냐고 말해볼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참에 밝혀도 볼까 생각도 했죠. 하지만 굳이 제가 먼저 아버지에 대해 알릴 필요까지는 없다 싶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먼저 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시댁은 저와 남편을 자주 부르는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1년에 한 번 하는 김장날 정도이니 시댁에 가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시댁에 가는 것은 여전히 껄끄러웠습니다. 갈 때마다 시 이모가 꼭 계셨거든요. 시 이모는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잘 계시냐며 안부를 묻는 척하며 제 아버지에 대한 값싼 동정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늘 잘 계신다고 대충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 이모는 아버지 상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죠.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신 거 맞니? 조카 며느리가 아버지 건강 상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어디 자세히 좀 알아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에 비해 항상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 법이야. 아버지 어디 안 좋다고 하시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내가 아는 의사랑 병원 소개해 줄 테니까. 시 이모는 저희 아버지가 외소증이 있는 데다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가 늘 아플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 회사라고 부를 만한 번듯한 곳이 아니라 매일 힘겨운 노동을 해야 하는 블루칼라 공장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 이모는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라는 말을 써도 늘 공장이라는 말로 되받아치시곤 했어요. 아버지는 공장 일 잘 하고 계시냐, 몸도 불편해서 남들보다 더 힘들어하지 않으시냐는 등 하지 않는 편이 나은 질문들을 연달아 해가며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시 이모와 말을 섞는 것은 물론 마주보는 것조차 불편했어요. 그런데 시 이모는 저의 그런 반응을 살짝 즐기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카 며느리는 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영 불편한가 봐. 난 사돈댁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가 걱정돼서 그런 마음에서 묻는 건데 말이야. 아니면 조카 며느리가 나랑 이야기하는 게 그저 불편하고 싫어서 그러는 건가? 자기랑 이야기하는 게 싫냐고 묻는 시 이모의 말에 저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내심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시 이모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리를 좀 더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어요. 그런데 제가 뒤로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시 이모는 더 집요하게 아버지 일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 아버지 회사나 건강이 나빠졌다든가 하는 안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건 여태껏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시이모가 아무리 경우가 없다지만 설마 그 정도이실까?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고 시이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법 역시 없잖아. 시이모에 대한 저의 심증은 곧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시이모에게는 저랑 동갑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이모는 극진한 아들 사랑과 유별난 아들 자랑으로 유명합니다. 본인도 남들보다 자식 자랑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이모는 그게 잘난 아들을 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쯤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어?
우리 애가 똑똑하다는 건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인데 뭐. 애가 안 똑똑했으면 애초부터 컴퓨터 연구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나 있었겠어? 머리가 좋으니까 남들 못 가는 그런 과에 합격한 거지. 안 그랬으면 뭐 어디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청소나 하고 있었겠지. 조카가 나온 대학이 똑똑한 애들 가는 데라고? 그냥 지방대 아니었어? 그냥 지방대 아니고 그 지역은 물론 수도권에서 알아주는 탄탄한 대학이거든. 유명한 교수도 있고 취업도 잘 돼서 오히려 서울에서 유학 가는 애들도 많은 곳이라고. 말하려면 뭘 제대로 알고 나서 해야지. 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곧 얼마 안 있어 시이모의 이런 자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아들이 컴퓨터 전공이란 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분명 거짓에 가까운 과장이었어요. 시이모의 아들이 졸업한 대학은 아무리 좋게 봐도 좋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해당 지역에서도 잘 알아주지 않는